네,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하기는 했지만 이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확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뭐 화장품 이쪽으로 매수세가 몰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철강주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철강주를 비롯해서 이 리오프닝 확산 기대감이 어디까지 확대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. 앞으로의 전망도 짚어주세요. 자, 일단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얘기는 시장에 나온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됐죠. 그리고, 우리 설 연휴 전부터도 마찬가지 1월 달부터 리오프닝은 있었으니까요. 그리고, 뭐 이 중국의 코로나가 또 창궐하면 어떡하나, 뭐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,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은, 조금 안심해도 되는, 뭐 그런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고요. 자, 뭐 지금 최근 들어서는, 우리 2월 11일부터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 그 단기 비자 발급 중단했던 거요. 그걸 2월 11일부터 재개를 했습니다. 그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그 단기 비자 발급 중단했던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을 2월 18일부터 업무 재개를 했고요. 자, 근데 뭐 지금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좀 방문을 하려고 단기 비자 신청한 그 건수가 뭐 2배 이상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. 자,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. 시장에 재료로 딱 나오면 재료로서 가치는 점점 작아지는 그런 모습이에요. 자, 어제 뭐 지금 최근 들어서 아모르퍼스픽 같은 종목들도 2월 10일 날 장중에 고점을 찍었었죠. 요거는 우리나라가 단기 비자를 발급한다라는 그런 얘기 딱 나오고 고점 찍고 밀렸습니다. 그리고 철강주 얘기를 좀 이렇게 앞에 앵커님 해주셨는데요. 철강주는 뭐 물론 중국 모멘텀도 있습니다. 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중국 모멘텀 말고 튀르키예에서 지금 지진이 굉장히 크게 났죠. 그래서 그 튀르키예 쪽에 철강사 한 3개 정도가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중국 리오프닝 뭐 기대감 플러스 그 튀르키예 지진 관련되는 모멘텀이 좀 같이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철강주들이 어제부터 좀 꿈틀꿈틀 거렸어요. 그래서 제가 어제 명인들여 복귀 시간에도 이 철강주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, 이 철강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중국 모멘텀도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. 자,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일정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자, 3월 4일 날 양회가 개막이 됩니다. 양회라는 거는 전인대하고 정협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양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중국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정책들을 내놓거나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중국 쪽에서 심심찮게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일들도 좀 나오고 있죠. 뭐 전에 백지 시위를 비롯해서 또 뭐 우산 시위도 있었고요. 여러 가지 좀 시위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중국인들이 뭐 한 3년 동안 그냥 문을 이렇게 닫아 걸어 놓고 있다 보니까 삶이 굉장히 팍팍해졌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인민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지 않고는 안 될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이번 양회 때 이런 대규모로 조금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중국 모멘텀들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.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뭐 지속되리라고 볼 수는 없고요. 말씀드렸듯이 그 양해 기간에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한번 좋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. 그러면 그때는 조금 좀 지금 현재 상태까지는 그냥 좀 들고 가 보시고요. 내지는 저점 매수를 좀 노려보시고 양회 때 뭐 어떤 좋은 얘기 나오면 그때는 일단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이 중국이 그런 분석 자료들도 있습니다.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올해 중국 시장이 뭐 한 24% 급등할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요. 그 반면에 다른 쪽들도 찾아보게 되면 중국도 이제는 뭐 과거처럼 리오프닝을 한다고 과거처럼 전 세계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죠. 뭐 반도체 같은 것들은 뭐 우리나라 제품들 안 사 쓸 수가 없으니까 사다 쓰겠죠. 하지만
이 중국도 중간재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던 것들을 내재화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또, 중국도 인건비가 많이 올랐죠.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그렇게 좋은, 큰 파급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고요. 지금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은 저는 중국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. 역시 미국 쪽 관련되는 부분들일 텐데요. 이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굉장히 많이 사다 쓰고 있어서 이 뭐 아직까지 유가나 뭐 이런 부분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못하고 있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한 뭐 다른 쪽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면 이 유가 부분들도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.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연준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놓고 보지 마시고 중국 관련되는 모멘텀을 보시려면 그 양회 때 뭐 그때 어떤 부양 정책이 나오면 뭐 그때까지는 볼 수 있겠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